이내 주진우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오천살인 사건 이것과 관련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 더 주목받는데요. 주진우 기자 직접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무죄 확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뭐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주진우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예. 특별히 경찰이 너무 수사를 안 해서 이 사건이 의혹 덩어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경찰 발표가 구멍이 많다.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만 씨가 고소를 저한테 6건을 했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구멍이 많다는데 그게 박지만 씨랑 연결이 되나요? 그 재판에서 오촌살인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재판에서 살해와 관련된 내용이 박지만의 사주가 있었다. 네. 박지만의 사주로 박용철을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에 이런 몇 가지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보도하기도 했었죠. 아, 근데 그거는 뭐 주진우 기자가 그냥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을 인용한 거다? 네, 진술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을 보고 쓴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므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박지만 씨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이제 판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이야 그런데 사실 1심과 2심 그리고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 의견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예. 용기가 필요한, 법조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고소당한 후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일관되게 주진우 기자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군요. 네, 사실 대통령 주변의 살인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죄인데요. 예. 그게 살인 사건이 이상하다. 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 경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수사 과정에서. 예. 휴대전화에 살인 관련 살해 지시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죽은 박용철 씨가. 예. 근데 휴대전화를 하나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사 과정이었는데 예. 그것도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그런데 다 기각됐고. 네. 분명히 오천간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 지금 주변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공범이 있었고 그 자리에. 네. 그리고 어떤 세력이 살해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증인을 몇 명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 사촌간에 죽이고 자살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특별히 오촌살인 사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극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예.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악용되면서 저에 대한 계속된 압박이 있었죠. 네. 주진우 기자는 그 사건 취재하면서 한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죽이러 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하고 협박했는데 그게
그 유경자단 폭력 사건 그리고 살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느끼는 위협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당시에 쇠파이프로 누구 머리를 깬 사람이었고, 저분은 그 쇠망치로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니까 굉장히 또 압박이 심했죠. 지금도 그런 협박은 계속됩니까? 가끔 하는데요. 가끔 한 2주 전에도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만성화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그 광역수사대,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20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참고인으로 갔다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초등 수사를 하다가 그냥 덮었어요. 2011년 9월 6일 사건인데 그 새벽과 아침에 두 주검 사체가 발견됐는데 그날 오후에 이미 한 사람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중간수사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CCTV나 통화내역 조사도 안 하고 덮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박용철 씨, 그 살해당한 박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어요.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밝혀지고 규명이 되고 나서 수사가 진전해야 되는데, 경찰이 자기 발등을 찍어내면서, 그러니까 경찰을 수사하면서 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되고 조금 의혹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벌써 한 20여 명 주기자를 포함해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데 거기에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은 없는 거예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없었는데 분명히 그 수사가 1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진실은 그 안에 다 있어요. 네, 이게 어렵게 다르게 찾을 필요 없이 경찰 캐비넷에 진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까요? 수사 결과가? 수사 결과,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살인 사건인데, 그리고 여러 증언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재단과 그리고 이 폭력 사건, 살해 사건 주변에 있던 폭력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 조사 결과 발표에 구멍이 많다는데 그게 박지만 씨랑 연결이 되나요? 그 재판에서 오촌 살인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재판에서 살해와 관련된 내용이 박지만의 사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박지만의 사주로 박용철을 죽이려 한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판 내용에 이런 몇 가지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을 제가 보도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거는 뭐 주진우 기자가 그냥 취재해서 쓴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진술을 인용한 거다? 네, 진술,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을 보고 쓴 거죠. 그런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므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박지만 씨의 주장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은 뭐라고 판단한 겁니까?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고 판결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이제 판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그런데 사실 1심과 2심 그리고 그 전에 영장 실질 심사 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니까 굉장히 또 압박이 심했죠. 지금도 그런 협박은 계속됩니까? 가끔 하는데요. 가끔 한 2주 전에도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만성화돼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은 재수사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지금 광역수사대, 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20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을 불러다 조사를 했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참고인으로 갔다 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 1차 초등 수사를 하다가 그냥 덮었어요. 2011년 9월 6일 사건인데 그 새벽과 아침에 두 주검 사체가 발견됐는데 그날 오후에 이미
한 사람이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중간 수사서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 그리고 CCTV나 통화 내역 조사도 안 하고 덮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박용철 씨, 살해당한 박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어요.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근데 이런 부분이 먼저 밝혀지고 지금 주변 당사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공범이 있었고 그 자리에. 네. 그리고 어떤 세력이 살해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내용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증인을 몇 명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 사촌 간에 죽이고 자살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 특별히 오촌살인 사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가 극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공권력이 남용되면서 악용되면서 저에 대한 계속된 압박이 있었죠. 네. 주진우 기자는 그 사건 취재하면서 한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면서요? 아,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죽이러 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하고 협박했는데 그게 유경자단 폭력 사건 그리고 살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느끼는 위협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당시에 쇠파이프로 누구 머리를 깬 사람이었고 저분은 쇠망치로. 이내 주진우 기자,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오촌살인 사건 이것과 관련된 고소였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 더 주목받는데요. 주진우 기자 직접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무죄 확정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주진우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이게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 예. 특별히 경찰이 너무 수사를 안 해서 이 사건이 의혹 덩어리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경찰 발표가 구멍이 많다.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지만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만 씨가 고소를 저한테 6건을 했었는데요. 예. 그 중에 의견을 받아주는 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법조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고소당한 후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고, 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일관되게 주진우 기자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 거군요. 네, 사실 대통령 주변의 살인 사건을 얘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죄인데요. 예. 그게 살인 사건이 이상하다. 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잃어버렸어요. 수사 과정에서. 예. 휴대전화에 살인 관련 살해 지시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죽은 박용철 씨가. 근데 휴대전화를 하나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사 과정이었는데 그것도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얘기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죠. 그런데 다 기각됐고. 네. 분명히 오촌간 살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추정되는 겁니까?